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학교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송승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할 고등학교는요, 부천의 비읍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자,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이번 기출문제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안 맞기 때문에 2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평행이동 문제인데요. 일단은 직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이 직선을 지금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이라는 이 문자를 좀 숨겨놨네요. 평행이동했더니 요 직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에 이동하는 점이 어떤 좌표가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서 저 A를 찾아주셔야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평행 이동하는 X축 방향의 평행 이동한 만큼인 이 3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4,1이 이동하는 점의 좌표의 X좌표는 우리가 바로 7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번하고 2번은 맞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X좌표가 7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얘 같은 경우는 찍어도 3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직선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니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2에 가로치고 x-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y-a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판단하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값을 찾아주시더라도 다 전개하지 말고, 요 a는 상수항에 영향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항만 좀 찾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7이 상수항이 되는데 그게 상수항인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통해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y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7,2라는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집합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A집합의 원소가 3개로 되어 있고요. B집합의 원소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합의 원소는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집합은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자가 문자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4랑 겹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사실상 2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합이 같다라는 조건에서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원소가 정확히 똑같아야 돼요. 자, A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1과 4가 있는데 B는 뚜렷하게 2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 놈은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A제곱이 1이기 때문에 결국 A는 1도 될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라는 조건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1인 조건으로 이 부분을 좀 채워주게 되면은 1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1이 있으니까 충분히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은 A집합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서 A는 자연스럽게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1은 여기 1과 2가 있기 때문에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B는 5라고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2개를 더하면 6이라는 5번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거울 문제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거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대칭을 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직선으로 펴지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라는 어떤 기본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P하고 Q 같은 경우는 X좌표의 X축 위에 있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위인지 아래인지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y축 위에 있다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R 같은 경우는 x는 2라는 이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a하고 b는 고정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꺾여 있는 이 부분에서 펼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관절 보이시죠? 이 P라는 관절. 이 관절은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A라는 것을 이 P가 있는 Y 관절에 맞춰서 펼쳐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때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R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일직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은 이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B라는 것도 이 Q라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좀 펼쳐줍니다. Q라는 건 Y축이 있기 때문에 6,-5를 Y축으로 관절을 펼치게 되게 되면 어떤 관절이 되냐면 이렇게 되게 만들게요. 그 마이너스 6,-5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빨간 선이 그래도 1차적으로 좀 꺾여 있게 펼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R이라는 관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아래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한 개만 펼쳐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x는 2에 대해서 펼치게 된 거예요. 즉 y 값은 똑같고요. 이 다음에 x는 2니까 마이너스 5라는 x와 2라는 x 사이 간격이 한 7 정도 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7 정도를 더 가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5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6,-5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최소값인 이렇게 완전히 관절을 다 펼쳐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시면 15고 제곱하면 225가 됩니다.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게 되면 10이고 그걸 제곱하면 100이 되고 그걸 루트로 씌운 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5는 이제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5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5루트 13인 정답은 4번이라고 깔끔하게 말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울상 문제는 관절을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를 잘못 보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부정적인 걸 골라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보시면 P 자체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P가 화살을 맞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집합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냐면 P가 좀 더 많아야 돼요. 경우의 수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많아야지만 우리가 정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분 조건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쌍방 통행이 아니라 즉 필요 충분 조건 자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P 같은 조건은 A하고 B하고 단순하게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A에서 C를 뺀 부분하고 B에서 C를 뺀 부분이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Q라는 조건이 과연 A하고 B가 같은 조건으로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볼게요.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적어 놓고요. C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나 가능해요. 어떤 케이스냐면 C조차도 똑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일수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뭐도 가능할까요? 굉장히 많이 다양해요. 사실은 C가 이렇게 잡아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자, 그러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A 자체에서 C 자체를 빼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A 자체에서 C를 뺀 거, 그 다음에 B 자체에서 C를 뺀 거 같고요. A하고 B하고 같은 거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Q란 조건은 C가 뭐가 돼도 상관없이 어쨌든 다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P라는 조건하고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있겠네요. 자, 2번 같은 케이스는요, 굉장히 심플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A 자체가 나왔다는 말은 B가 A를 잡아먹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한마디로 P 조건과 Q 조건은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3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Q 조건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나 가능해요. 어떤 경우냐면 A가 이렇게 B 안에 이렇게 잡아먹혀 있는 상황이라면 공집합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 더, A하고 B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P 조건은 A하고 B가 같다라는 이거 한 개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P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4번에 P 조건을 보게 되면은 X 곱하기 Y를 한 거는 절대값 한 거랑 똑같다라는 이 조건을 보게 되면은 상상을 좀 해볼게요. 오른쪽 자체가 절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케이스하고 X가 음수이고 Y가 0인 케이스 또 있어요. 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X만 0이고 Y는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은 Y가 0이고 X가 모든 실수거나 뭐 둘 다 0이거나 굉장히 많잖아요. 경우의 자체가. 근데 Q라는 것을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뭐 5번이 왜 아닌가 볼게요. 우리가 배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누가 더 많으냐면 작은 숫자의 배수가 좀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명 문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꼭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명 문제인데요. 기업부터 디귿까지 보게 되면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심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뭐가 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냐면 마이너스 2ab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요놈의 상태는 변함없어야 되니까 플러스 ab라고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b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를 넘기게 되면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ab로.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A하고 B가 뭐가 돼도 상관없이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분명하게 제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곱한 상태예요. 근데 항상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수라고 진행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뭐 A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로 할까요? 자, B는 플러스 3으로 해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지만 얘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는 케이스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여기다 넣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돼서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 정도가 진행하니까 맞겠네요. 맞죠? 보통 양수 음수로 좀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음수 양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뭐로 할까요? 양수 음수는 이미 어차피 한 거랑 똑같으니까 둘 다 부호가 같은 걸로 진행해 볼까요? 뭐 2하고 5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넣게 되면은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겠네요. 오, A하고 B가 같은 부호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작아져요. 맞죠? 좀 작아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부호가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억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에서는 제곱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제곱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제곱한다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해주시고, 자, 오른쪽도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되고 마이너스 2 절대값 AB 그 다음에 절대값 B 이렇게 제곱. 자,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양쪽에 지워지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하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 자체와 절대값이 하지 않은 거 당연히 큰 거 맞고요. 0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 양수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D각 같은 경우는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으로 한정적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제곱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을 제곱하게 되면 이게 되고요. 오른쪽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죠. 루트 자체는 양수인 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 부등식의 어떤 증명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하든지 대칭이동하든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점의 평행이동과 점의 대칭이동은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대표적인 점은 없겠지만 우리가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라는 어떤 특정한 점이라든지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점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특별한 점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원의 방정식으로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한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대요. 그럼 이런 거는 굳이 뭐 특별하게 뭐 둘 다 특별한 걸로 해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놈의 원의 중심 좌표를 찾아야겠죠? 자, 바로 보자마자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뭐 반쪽에 제곱하니까 뭐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중심 좌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 꼭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넣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b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되고 마침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계산해서 넘기게 되면은 6이라는 녀석이 되고 2분의 했더니 6이 됐다라는 말은 A, B는 자연스럽게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지금 10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A 문제 학생은 지금 A 문제를 마친 학생은 62명. 그 다음 B 문제는 48명. 그 다음에 C 문제는 55명. 그 다음에 이제 B와 C 문제를 마치고 A 문제 틀린 학생은 6명. 세 문제를 모두 마친 거 14명.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모든 학생이 세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고 하니까 합집합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이 전혀 없죠. A 문제를 마친 학생이 몇 명이냐. 자, 말로 주저리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문제는 그려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각각의 인원수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건 세 문제를 모두 마친 이 14명을 이렇게 안쪽에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B하고 C를 모두 맞췄는데 A는 틀렸대요. 그러면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만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인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우리가 궁금한 이 조각을 구하려면은
사실상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집합에서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주변에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서 나머지 조각을 빼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다 맞췄다고 하니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 100명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공식을 써볼 수 있을까요? A, B, C를 합집합한 100명이라는 것은요,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 그 다음에 C집합을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B교 C는 20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20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A교 B 그 다음에 또 모르잖아요. A교 C 그걸 빼주고 나서 마지막에 14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어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좀 계산을 해줄게요. 뭔가 숫자적인 연산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볼게요. 110에다가 이걸 하면 32에다가 더하면은 또 142 정도? 그리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156 정도. 그러면 100이 1로 넘어가서 156하고 계산되면 56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결국에는 A교 B랑 A교 C를 더하면은 56명 정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또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A교 B랑 A교 C를 더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조각 한 번, 여기 조각 한 번, 여기 조각 두 번 더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사실상 이 색칠한 것만 너무 궁금하다면 우리가 여기를 골고루 더한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A로 해서 빼주면 색칠한 부분이 나오는 거다.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4라는 거 한 번만 빼주면은 다 한 조각씩 더한 거니까 여기다 14를 빼주면은 42명을 될 거고요. 그걸 62명이라는 A에서 빼주면 토탈 20명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3단 문법에 어떤 의거해서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R이다. 그 다음에 Q는 부정 R이다. 자, 그러면 3단 문법에 의거한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우도 함께 적어야 그 대우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P하고 Q의 관계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재료 가지고는 P와 Q의 어떤 관계성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맞죠? 자,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관계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성을 볼 거냐면 P는 R이다. R은 낙Q다 라고 했기 때문에 P는 낙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Q의 여집합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Q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P하고 Q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P는 이 부분이 되겠죠. Q는 바깥쪽이 되겠죠. 지금 자체가 Q의 여집합이라고 하니까. 근데 겹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냐면 어쨌든 P의 여집합하고 나피죠, 나피. 나피하고 R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의미죠. 결국 R 자체가 지금 P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P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에다가 지금 R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전부 다 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맞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급 볼까요? D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Q하고 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Q하고 R에 대한 얘기는 요 놈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Q의 여집합이 R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R 자체하고 그 다음에 Q 자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P의 여집합이 잡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P 자체는 R 안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P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P라는 걸 지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P의 여집합이 얘네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P가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인 부분이 이렇게 P의 여집합인데 전부 다 잡아먹고 있지는 않아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몇 번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신다면 좀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집합이 나와 있고요. B집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A집합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B집합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생각해보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A하고 B를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거 한 개만 나와 있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B합 X 같은 경우하고 A합 X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X는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양쪽이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B하고 A예요. B는 지금 현재 2, 3호를 갖고 있는데 A는 1, 3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오른쪽이 좀 더 이렇게 먹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은 일단 3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2와 5를 오른쪽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봤을 때는 2와 5 없잖아요. 그럼 2와 5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반드시 2하고 5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단독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면은 말이 안 돼요.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나조건은 X의 부분집합으로서 개수는 4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4개인 케이스하고 뭐 5개인 케이스하고 6개인 케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 토탈 7개인 케이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4개인 케이스입니다. 2호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젠 2개만 추가로 더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5, 6, 7, 8, 9, 10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개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2와 5를 포함하면서 5개 정도가 돼야 됩니다. 2하고 5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5개가 돼야 되니까 3개만 선택하면 돼요. 3개만. 그래서 1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7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돼요. 3개. 자, 3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3개를 선택하면은 2개씩 왕따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왕따를 시킬 거냐면 방금 했던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선택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 8, 9, 10. 그래서 똑같은 10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개를 선택해야 돼요. 2와 5는 반드시 포함했고 6개니까 한 4개 정도 골라야 된다. 이 4개 고를게요. 자, 4개니까 토탈 5개잖아요. 그래서 1개씩 왕따 시킨 다음에는 그대로 5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7개니까 5개 선택한다. 그 자체로 1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몇 개냐면 2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집합 같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개인 정답 1번이라고 보시면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원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F라는 거를 원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하고 원본하고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F하고 지금 원점을 하면은 G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G를 거꾸로 원점으로 대칭해도 F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원점 대칭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랑 H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 G라는 지금 이 녀석 보이시죠?
이 녀석은 원본하고 일치할 것이다 라고 한 거 보면은 F로 바꿔줘야겠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F로 바꿔주려면 원점 관계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 하셔야 돼요. 원점 대칭은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데 인형이 X고 이 녀석이 Y가 되니까 F, X, Y가 되기 때문에 얘랑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케이스 한번 볼게요. 니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니은 케이스는 H하고 지금 G하고 일치한다라고 한 거 보니까 H를 fx로 만든 다음에 G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일단 F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X는 Y 대칭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줄게요. Y, X. 자, 그 다음에 G로 한번 바꿔볼게요.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준다.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같은 케이스는요, F를 지금 F가 요놈하고 일치한다라고 보니까 이 G라는 것을 F로 맞춰줄게요. 자, 원점 관계니까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F 하시고 원점이니까 둘 다 부호로 바뀐다. 그러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인데요. 자, 지금 산술기하로 풀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술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가 사라지는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로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리 곱해도 문자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맞죠? 그런데 얘를 분배를 하게 되면은 문자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그럼 일단 4를 적어주시고 1을 적어주시고 나머지도 적어볼게요. 일단 4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xy분의 1. 결국에는 여긴 4하고 1은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5라고 한 상태에서 최소값을 찾아줄 거예요. 이 둘은 곱해도 문자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곱해줄게요. 이 둘만. 곱하면 4가 되고 아시죠? 루트 씌우면 2가 되고 2를 곱하면 4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인 최종적으로는 최소값 9라는 값으로 우리는 그것을 m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a와 b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xy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4가 됐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xy가 대체 어떤 숫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를 쌤이 라지 a로 치환을 할까요? 좀 복잡하니까 4a 플러스 a분의 1은 4고요. a를 싹 다 곱하면 4a제곱에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a로 할게요. 플러스 1.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죠, 이거. 그래서 a는 2분의 1. 아, a, b 자체는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18, 2분의 19. 정답은 2분의 19가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천의 비읍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출문제가 좀 진도가 어느 정도 안 맞아서 좀 쓸데없는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많이 풀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다른 학교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른 학교에서 뵙도록 할게요.